비합리적인 한미 방위 분담금 정책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이 지출하는 미군 월급인 21억 달러까지 포함해 총 5조 8,900억 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가 지출하는 주둔 비용 5조 2,600억 원으로 산정된 것에 6,300억 원이 추가로 플러스된 것인데 2019년 한국 방위비 1조 389억 원에서 대폭 증액된 5조 2,600억 원의 추가 항목을 더 만들어 확실히 뜯어내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동맹국이라는 동맹 가치와 상호 방위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11월 26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유세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 전임 대통령들은 미군을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써왔다. 나는 여러분들의 돈으로 부유한 나라들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 연설문만 갖고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잠깐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자료 중 주한미군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인건비 21억 400만 달러, 운영과 유지비 22억 1810만 달러 등 총 44억 6420만 달러로 총 5조 2600억 원입니다. 한국은 2019년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20%인 1조 389억 원을 방위비로 분담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다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비용을 지불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2015년을 보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9,32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과연 9,320억 원만 지불했을까요? 아닙니다. 2015년 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3조 3,868억 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 원이 포함된 직접 지원으로 2조 4,278억 원과 간접 지원으로 9,59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즉, 이미 한국은 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지출하는 돈을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거의 전액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보여지는 방위비 분담금 금액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강압에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두 번째로 미국의 요구 금액 절반 수준으로 협의를 유도한다. 셋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꺼내든 이상 한국도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사실 이번 협의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담금 정액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의 의미는 이미 돈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핵 비확산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아 철군처럼 적극적인 형태를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모두가 자체 방위력 개선에 몰두할 것이며 이는 결국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보다 국제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위력 정강은 국가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일본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기술과 고체 연료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이미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 핵 행태회 분석 자료에는 일본 내 6개 핵 연료 제처리장이 1년에 9톤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미국과 비슷